안녕하세요. 감정평가사 2차 과목 이론 과목을 맡게 된 강사 이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정평가사 2차 과목을 준비하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약 1년간 커리큘럼을 어떻게 할지 미리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감정평가사 2차 과목은 당연히 실무, 이론, 법규가 있다는 것을 당연히 알고 계실 텐데요. 그 중에 실무는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하게 매일매일 공부를 잘 하고 계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두 과목, 이론하고 법규에 대해서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처음에 막막한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일단 이론에 대해서 우리가 개념 정리가 필요하다라는 거는 누구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개념을 이해를 한 다음에 외워야 된다.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고, 이해를 당연히 잘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거를 내가 표현해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강조를 하기 위해서 저희 강의는 특별하게 메타 인지 테스트라는 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마 실무 같은 과목은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모여서 스터디를 하고 계실 수도 있고, 독자적으로 또 실무 강의를 통해서 매일매일 연습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론은 그냥 앉아서 공부를 하거나 강의를 듣는 분이 많이 계세요. 그걸 어차피 외우긴 외워야 되는데 나중에 외워야지 라고 생각하는 거를 막아보자라는 게 저희 강의의 취지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바로 이겁니다. 저도 나름 수험 생활을 꽤 오래 했습니다. 저의 실패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너무너무 강조하고 싶은 건 바로 이겁니다. 내가 이해했다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내가 분명히 이해를 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해하지 못한 경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강의를 열심히 들어야 되는 측면도 있지만 테스트를 해봐야 된다라는 게 제가 얻은 교훈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론 강의에서는 하지 않는 케이스인데요. 강의를 진행을 하는 동안에 9회차로 이루어진 강의인데요. 각 회차별로 직전 회차에서 했던 개념, 기본 개념, 중요 개념을 강의 시간에 와서 직접 써보는 메타 인지 테스트라는 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해를 진짜 했는지 안 했는지를 테스트해보는 시간을 갖는 게 중점입니다. 감정평가 이론이라는 과목은 실전에 돌입했을 때 생각보다 내가 모르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문제를 접할 때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면 원래는 앉아서 차분히 생각을 해보면 원래 알고 있는 문제인데 이건 내가 모르는 문제야 라는 선입견에 시달리면서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쓰는 수험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내가 진짜로 이해한 것과 가짜로 이해한 것을 구분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에 진짜로 이해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강의는 여러분 제가 당연히 이해를 돕는 방향으로, 체계적인 이해를 돕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지만 그 다음 강의에 와서는 개념을 반드시 써보는 연습. 자, 그래서 개념 노트라는 것을 진행을 할 거고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두 문자 내용에 대해서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강의마다 아마도 30분 내지 1시간 정도 개념을 제가 예를 들어 적어서 빈칸으로 드리면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써보는 거예요. 네. 메타인지 테스트는 개념하고 두 문자 내용 채우기로 구성이 될 텐데요. 두 문자라는 거는 수험가에 공통적으로 쓰여져 있는 두 문자를 중심으로 할 내용입니다. 처음 오시는 분도 있고 공부를 해보신 분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원래 알고 있던 두 문자 중심으로 갈 건데요. 예를 들어 부동산의 가장 중요한 자연적 특징을 저희들이 많이 외우고 있는데 고부영계라고 많이 외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저는 고부영계만 나눠드리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고정성이라고 단어를 채우시고 개념을 쓰는 이런 방식. 자, 그래서 개념 노트와 두 문자 내용 채우기가 핵심적인 강의 내용이 될 텐데요. 나중에 외워야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무와 똑같이 이론도 매일매일 개념을 외우신다면 그게 쌓여서 나중에 새로운 문제를 만나더라도 잘 쓸 수 있는 수험생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저는 여러분 강의 때마다 메타인지 테스트를 진행한다는 거, 그거를 알고 강의에 참여를 해주시고, 다소 부담스러우실 수 있겠지만 분명히 나중에 시험에 가서는 엄청나게 도움이 될 것이다. 저는 확신을 하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강의 내용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정평가 이론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지만 총론과 강론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총론은 일반 이론이고요. 강론은 우리가 실무에서 매번 계산하는 부분을 텍스트로 답안지로 작성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총론에서 당연히 기초, 개념에 굉장히 많이 출연을 하고 있고 두 문자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메타인지 테스트를 아주 중점적으로 진행할 내용이고요. 우리가 시험 문제에 갔을 때 가장 위험한 것이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데 모르는 게 있고 내가 모른다고 생각하는데 아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분을 하셔서 기초 용어를 제대로 쓰시는 게 중요하겠다 싶고요. 그리고 상대적인 비중을 잘못 알고 계시는 경우가 가장 위험합니다. 문제에서 중요하게 묻는 부분과 중요하지 않게 묻는 부분이 있는데 중요하게 묻는 부분은 비중을 작게 쓰고 중요하지 않게 묻는 부분을 비중을 크게 쓰는 일이 가장 위험한 케이스입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공부를 혼자 하시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공부를 혼자 하실 때 위험할 수 있는 게 중요성에 대한 판단이 반대로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강의를 들으시면서 진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의 구분, 상대적인 중요성 판단, 이것을 강의에서 항상 정확히 짚어드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니 강의를 반드시 들으시면서 상대적인 중요성을 정확히 인지를 하시고 복습을 하신다면 그 역시 효율적으로 빠른 답안지에 접근하는 길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쟁점별로 상대적인 중요성에 대한 판단을 구분을 명확히 하시면서 가는 게 강의의 최대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강론이라는 거는요, 결국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모여서 스터디를 하시던, 강의를 하시던 계산을 하고 계시는데, 실무적으로 숫자로 계산하는 것을 텍스트로 쓰는 게 강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일부 숫자에 강하신 분들은 직관적으로 계산을 굉장히 잘 하십니다만, 그거를 다시 문장화해서 답안을 쓰는 연습도 당연히 해보셔야 돼요. 그걸 해보셔야 그거를 제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론이라는 것은 감정평가 실무와 거의 똑같은 방식인데 그거를 텍스트로 해서 가는 방법이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체계적으로 쓰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언제나 우리가 이거를 연습을 하지 않으면 주어진 시간 내에 경쟁을 하는 우리 시험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의는 총론과 마찬가지로 강론도 연습을 하시게 되어 있는데 총론은 개념이 많아서 개념과 두 문자 위주의 메타인지 테스트가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강론은 아무래도 쓰시다 보면 쉽게 얘기해서 정의가 두 줄, 세 줄, 네 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금 정의나 쓸 내용이 두 줄, 세 줄, 네 줄 길어지는 쟁점 위주로 강론에서는 메타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니 그거를 좀 반드시 유념을 해 두시고 강론은 총론과 언제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강론 따로 총론 따로 이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총론과 강론을 연결하는 연습도 이 강론 수업에서 진행을 할 예정이니 들어와서 연결을 한번 해보시길 바래요. 혼자 공부를 하시게 되면 총론과 강론이 어디에서 연결되는지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강의에 오셔가지고 빠른 연결과 빠른 연습을 충분히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총론 수업과 강론 수업에 이어서 세 번째 파트는 문제풀이로 들어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문제풀이는 말 그대로 문제풀이인데 문제풀이를 어떻게 진행할 거냐? 저희가 아까 제가 총론과 강론에서 메타 테스트를 진행했던 걸 바탕으로 해서 반복적인 문제풀이도 들어가고요. 하지 않았던 문제도 기본 개념부터 다시 들어갑니다. 우리가 문제풀이라는 것은요, 기본 문제가 있고요, 심화 문제라고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어느 하나 놓칠 수가
없어요. 우리 수험생 중에 착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심화 문제 위주로 공부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또 공부를 조금 하신 분들이 그럴 수가 있는데 그런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처음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 문제를 결코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 문제를 와서 풀어보셔야 됩니다. 내가 독서실이나 도서관이나 집에서든 공부하시는 곳에서 내가 혼자 충분한 시간 내에 쓰는 거 하고 학원에 와서 주어진 시간 내에 빠르게 쓰는 거하고는 당연히 다릅니다. 학원에 오셔서 주어진 시간 내에 충분한 양을 효율적으로 쓰는 연습을 반드시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기본 문제 위주로도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기본 문제와 기본 문제를 연결한 심화 문제 두 가지를 분명히 동시에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요즘 최근 한 5년간 기출문제의 경향은 문제가 꽤나 길어지고 있어요. 실무 문제하고 비슷하게 출제를 합니다. 그러나 답안은 감정평가 이론으로 기재, 서술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럴 경우에 우리가 뚜렷한 문제풀이를 해보지 않은 경우에는 굉장히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심화 문제도 그런 실전형 연습 문제, 기출문제에서 요즘 굉장히 두드러지고 있는 실무와 결합된 이론 문제를 위주로 심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그게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기출문제 방식. 기출문제 방식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연습을 안 하실 수 없습니다. 2차 시험이라는 시험의 특성상 주관식은 써봐야 되기 때문에 이해로 끝이 아닙니다. 이해를 하고 문제풀이와 효율적으로 결합이 돼야 된다라는 거를 강조를 해드리면서 문제풀이에도 반드시 들어오셔서 써보는 연습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스터디에 가셔서 100점짜리를 다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100점을 정확히 채우기 위해서는 10점, 20점, 30점 다 구체적으로 10분, 20분, 30분 내에 쓸 수 있는 연습을 기반으로 하셔야 돼요. 10점짜리를 20분에 쓰고 30분짜리를 10분에 쓰고 이럴 수가 없다는 거고요. 기본 문제는 특히 기계적으로 쓸 수 있는 정도로 완벽히 훈련이 돼야 된다는 거, 문제풀이 역시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끝났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또 문제풀이에 집중하다 보면 기본 강의에 했던 걸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평가이론 핵심 정리 특강이라는 걸 들어갈 예정이고요. 역시 여기에서도 가능하면 중요한 개념 노트 쓰기는 진행할 예정입니다. 들어오셔서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쓰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결국 반복이 중요하다는 거. 우리 수험생들 앉아서 이해하는 게 물론 가장 중요하고요. 저희 강의는 이해를 기반으로 해야 된다는 게 핵심이고 그 다음에 와서 반복적인 연습을 실무와 동일하게 이론도 매일매일 쓴다는 마음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시지만 똑같은 거를 2번, 3번 써본다는 마음으로 오시면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인 강의 체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년 과정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총론 부분은 기본 강의 1로 설명을 하면서 개념 노트와 두성 문자 쓰기 채우기를 반복적으로 하실 거고요. 기본 강의 2에서는 강론 위주로 진행하되 개념이 다소 긴 쟁점들, 3줄, 4줄 정도 되는 쟁점들도 같이 매 회차에 직전 회차 개념 채우기 연습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문제풀이반으로 들어가면 이제 정말 문제풀이반 10점, 20점, 30점짜리 위주로 문제를 와서 풀어보시고요. 마지막에 한 번 더 중요한 개념과 쟁점은 핵심 정리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말 마지막에 평가 이론은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답안지를 또 쓰는 테크닉이 있습니다. 답안지 쓰는 테크닉을 위주로 쭉 연결해서 들어보신다면 전체를 한번 들으시면서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는 2배, 3배 이상 효율적인 공부가 될 거라고 확신하면서 자, 이걸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